네, 안녕하십니까. 신원호TV의 신원호입니다. 오늘은 부경대학교 하봉규 교수의 나는 민주당을 통해 악마를 보았다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하봉규 교수는 2022년 8월 28일 자신의 SNS에서 나는 민주당을 통해 악마를 보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6.25 이후 태어나 어느덧 노년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여 근시가 되었고 마침내는 외국 유학을 마치고 학자가 되었다. 직업으로서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지적 호기심은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독서가 일상이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제5공화국 시절 실패한 민주화에 안타까워하며 시위로 인한 최루탄 가스에 질겁하곤 하였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 독일에 유학하면서 서서히 한국의 민주화뿐 아니라 상식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한국은 권위주의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시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소위 민주화 30년을 겪으면서 오늘날 진보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세상을 아래와 같이 깨닫게 되었다. 첫째, 정치적 거짓말의 일상화이다. 흔히 우리는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거짓은 용서되지 않는다. 외국 생활 중 잊혀지지 않는 것이 당시 현직 주지사이자 차기 총리로 유망한 어떤 정치인이 언론에 폭로된 선거 부정을 완강하게 부인하다가 국정조사를 받게 되자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과 달리 사후에도 오랫동안 언론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을 보았다. 민주화된 한국의 정치의 특징의 하나는 거짓이 상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거짓은 특정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예컨대 위안부 친일파 등 식민시대의 유물부터 5.18 세월호 같은 의혹스러운 사건, 더 나아가 천문학적 비자금과 비리로 자살한 부정부패의 대명사인 김대중과 노무현을 숭상하는 것들이다. 김대중의 경우 대표적 문제적 인물이다. 평소 일생을 통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긴 그는 조국 근대화로 불철주야 매진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스위스 비밀 계좌로 비난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방해한 일화는 유명하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자 한일어법정에서 매국노로 불린 친일 행정으로 악명 높으며 사후 엄청난 비자금을 남겨서 자식들의 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둘째, 성악설이다. 어린 시절 인간의 본성에 관해 두 가지 대립된 관점이 있으며 그것은 성선설과 성악설이다. 전자는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것이며 맹자가 대표한다고 하며 후자는 인간의 본성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순자가 대표적이라 한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가 대표적이다. 서양의 경우 본질적 문제에는 항상 반대되는 극단적 설들이 균형을 이룬다. 즉 성선설은 리더십으로 성악설은 제도주의로 이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보지만 부정부패, 군사 외교의 실패, 자원 배분의 왜곡, 전국 불안정을 총체적으로 노출시켰다. 그 중에는 모든 사회의 악은 정치로 통하며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중에는 모든 사회의 악은 정치로 통하며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악설의 대표적 인물은 이재명이다. 이자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마피아 카르텔을 만들었다. 범죄 조직형 그룹을 형성하고 대장동 등으로 천문학적 비자금을 만들고 혈연마저 정신병 강제 입원을 시키는 등 악행은 행정뿐 아니라 검찰, 경찰마저 조직에 동원했다. 다중범죄를 대선 후보로 당대표로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은 악마의 집단인 것이다. 셋째, 조작과 선동이다. 민주당의 본질의 하나가 공산당식 조작과 선동이다. 예컨대 민주당이 성스러운 민주운동으로 내세우는 5.18도 각종 자료를 보면 일관되게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도륙한다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 세월호의 경우도 노무현의 정신병적 작태나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광적인 여론조작과 선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김대중이 조작하는 것으로 소위 햇볕정책이 있다. 북한을 인도적으로 도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으로 결국 악마를 도와 핵무장을 지원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북한과 같은 수용소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은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고 좋은 예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당시 서독은 철저하게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동독의 인적교류, 방송교류 등 개혁 개방을 지원하여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이와는 반대로 북한 정권을 지원하여 오히려 북조선의 개방과 개혁을 파괴한 것이다. 김대중이 여적의 반역 죄인인 사실은 명약 관화한 것이다. 최근 북한 정찰국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일반인이 관람할 수 없는 혁명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4.19 당시 시위를 주도한 자와 문재인이 존경한다는 신형복이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후한무치와 이중성이다. 흔히 기독교의 전통이 강한 서양은 죄의식이, 유교 전통이 강한 동양은 부끄러움이 도덕과 행동의 규범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사회 규범은 도덕, 관습, 법으로 대표되지만 법보다 관습이, 관습보다 도덕이 앞서는 것이 이치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지도층들의 행태가 동양의 규범이 통하지 않는 신인종을 보게 되었다. 이미 노무현은 자신이 걸핏하면 반미발인으로 유명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 사이는 미국 유학을 하게 하고 호화 빌라를 사준 것으로 나온다. 문재인, 임종석, 조국, 박원순 등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인사들의 형태는 더 과학아니다. 문재인은 처 호화 옷값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아들을 미국의 디자인 스쿨에 다니게 하고 각종 특혜로 재임 시절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임종석은 부인의 호화옷과 딸의 호화판 유학과 해외여행으로 조국은 자녀들을 위한 입시 부정에 총력을 다했다. 보수층도 부정과 자녀 입시 부정을 저지른 인사들도 다수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되면 사과와 함께 사퇴를 예의 없이 보여왔다. 하지만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대개 부인과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조국처럼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감행하고 직위에 오르는 것이다. 한때 필자도 전두환 대통령 같은
보수 지도자를 공공의 적이란 평가에 부정보다 수용하기로 하였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의 주요 사건을 독파하고 3기에 걸친 좌파 지도자와 정당을 경험하고 두 번 다시 비록 한국인이나 세계에서 가장 추악하고 뻔뻔한 민주당 도당을 이제는 감히 최악의 저질 정치 집단이자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는 바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한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2022년 8월 28일 하봉규 교수. 추신. 이준석,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은 더불어민주당의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당적 변경을 요청한다. 참 멋진 글입니다. 감사합니다.